자, 자기 프로젝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글자에 관련된 걸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요. 보니까, 07-1 들어가 보시면은, 글자 관련된 것들 쭉 해놓은 거 있으시죠? 그래서 폰트 패밀리 글자, 글꼴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는데요. 이제 글자 색상까지만 보았었고요. 오늘 여기 카페에 올려진 거 보시면은, 또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 간략하게 정리만 된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책 같이 놓고 여러분들 학습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19페이지, 다시요, 220페이지 폰트 사이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글꼴의 크기라든가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속성인데요. 자, 우리 7-1 문서 열어주시고요. 자, 7-1 쓰던 거에다가 좀 이어서 좀 더 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 필드셋까지 하나 끝났고요. 필드셋 바깥에 나가서 형제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자, 필드셋은 약자로 FST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식으로 레전드하고 H3이 있네요. 자, 여기다가도 자식으로 레전드, 그리고 형제는 더하기로 표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더하기 H3. 자, 이 상태로 놓고 탭 누를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거는 말 그대로 폰트 사이즈 속성이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 H3 태그를 만들어 놓은 거 살펴보시면, 그전에는 H3 태그가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었어요. 자, 아니면 레전드에 있는 글씨 좀 너무 작다 싶으니까 이거 좀 글씨 크게 한번 키워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전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레전드에 있는 글자들이 보면은 여기에도 레전드에 C라고 하는 글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위쪽 올라가 보시면은 폰트 어썸이라고 하는 문자, 그리고 웹폰트라고 하는 문자, 각각 여러 가지 문자들을 레전드 태그가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전드가 감싸고 있는 글자들 글씨 크기를 키워줄 건데요. 자, 레전드 태그 선택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놓으면은 쟤네들은 이 문서상에 있는 모든 레전드 태그를 다 일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그전에도 레전드라고 해서 선택한 게 있기는 한데요. 자, 여기다가 레전드에다가요. 자, 폰트 이렇게 한자 한자 치면은 힘드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젠코드라고 하는 단축 코드를 지원을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건 이제 폰트 사이즈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 자, 단어의 앞자를 쓰시면은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얘는 FS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울 게 폰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FS 누르시면 폰트 스타일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FS가 아니고 사이즈는 FZ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FZ 누르시고 탭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글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글자 크기를 24라고 해서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24라고 해서 넣으면은 글자 크기가 24만큼 커져야지 되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전혀 변하는 바가 없거든요. 그쵸? 자, 우리가 CSS에서 어떠한 단위를 쓸 때는 꼭 그 뒤에다가 단위라고 하는 거를 꼭 넣어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픽셀 단위를 쓰겠다 그러시면 뒤에다가 24 픽셀 이렇게 쓰시면은 글자 크기가 24 픽셀로 조절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커졌죠. 아까보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자 색깔도 한번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글자 색깔은 컬러 C라고 해가지고 탭 누르시면 색깔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색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보았더니, 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인허리트 상속받는 값도 있고요. 그냥 문자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은 요렇게 샵 000 세 자리만 나온 걸 보고 요거를 웹 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웹 컬러. 자, 우리는 이거를 헥사 코드로 한번 고쳐서 써볼 건데요. 자, 놓고 약간 하늘색, 조금 진한 하늘색 쓰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색깔 이름을 잘 몰라요, 또 영어로. 자, 그래서 색깔은요. 자, 우리 브라켓 같은 경우에는 컬러 피커가 자동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000 기본 색깔 넣으시고, 자, 커서가 잠깐만 잘 안 보이지만, 자, 자, 색상값 자,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상관은 없어요. 커서가 이 범위 안에만 있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커서가 파란색 범위 안에 있도록 위치를 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1을 누르시면은 컬러 피커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카페에 보시면 여기에 컨트롤 2 눌러서 컬러 피커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자, 여기서 컨트롤 2를 눌러서 컬러 피커, 이거를 보고 컬러 피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RGB 값으로도 쓸 수가 있으시고요. 자, 헥사 값 또는 HSLA도 있고 여러 가지 값이 있는데 자, 이건 잘 안 쓸 거예요. 자, 헥사 아니면은 RGB를 쓸 건데 자, 여기 이쪽에 자, 투명도를 나타내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걸 조절하시면은 자동으로 RGBA 값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색깔 다 끝났으면은 ESC를 누르시거나 자, 닫기 X 버튼 누르시면은 색깔이 지정된 채로 우리가 적용이 된 거를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파란색인데 지금 투명도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FS 레전드에다가요. 우리 쓸 거는 여기서는 글자 크기는 FS가 아니고 FZ다 해서 넣으시면은 자, 여기에도 이제 레전드 속성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때는 자, 적용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같은 태그를 쓰시면.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요. 피 태그 하나 넣으시고 간략하게 설명 쓰시겠다 하면은 자, 말 그대로 그냥 글자의 크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24 픽셀이라고 쓴 거는요. 자, 밀리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고정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픽셀, 포인트 등과 같이 자, 고정 단위도 사용을 하지만요. 자,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따라서 키워드라든가 백분율값 또는 화면 비례값 여러 가지 값의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동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환경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는 자, 픽셀, 포인트 등과 같이 고정 단위로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할 거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모바일이라고 하는 모니터 환경이 작아지거나 또 무언가 가로 세로비가 달라지거나 하는 여러 가지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즉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는 고정 단위보다는 유동 단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24픽셀 그대로 써 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글자 크기가 16포인트, 아니, 16픽셀 정도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모바일 화면으로 옮겨 가시면은 글자가 굉장히 작아져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유동단위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화면에 따라서 값을 비율로 바꿔주시는 거를 우리가 차후에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모바일 환경에 따라 값이 다시요. 자, 모바일 환경에 따라 화면 비율에 맞게 글자 크기도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글자 너무 작게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유동단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먼저 UL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위에 어떻게 썼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썼나 한번 잠깐 볼게요. 음. 자, 자식으로 li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만들도록 할 거냐면요. 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 자, 7개 만들겠습니다. 7개. li 곱하기 7 만들고,
자, 그러면 UL에 li가 7개가 포함이 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지만요. 우리는 이 안에다 또 자식 하나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으로 이제 H4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럼 각각 li 태그 안에 H4가 자식으로 포함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형제로 또 자, 설명하기 필요하기 때문에 p 태그 하나 더 포함 시키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탭 누르시면은 이렇게 태그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형태에서 우리는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14 픽셀이라고 하는 값을 쓸 건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숫자 형태의 고정 단위, 고정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느 환경에서나 자, 똑같이 14 픽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자 크기를 만들어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픽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화면에 우리가 그 모니터를 확대하고 그러면은 픽셀이라고 하는 화소 하나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게 약 14개가 들어가는 높이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14개 정도 들어가는 글자 크기가 14 픽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든가 또는 고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화면이지만은 LED가 굉장히 작잖아요. 작거든요. 자, 그래서 작게 되면은 글씨는 우리는 모바일에서 보았을 때는 더 작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 어느 환경에서 같은 기준이라고 그런 거는 픽셀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하는데 자, px는 픽셀을 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픽셀 단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또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도 써요. 100%라고 쓰는 거를 이거를 배율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율 단위. 배율값이라고도 할 거예요. 배율값. 자, 14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자, 픽셀이라고 하는 망점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요. 자, 부모 글씨 크기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부모의 글자 크기가 자, 24 픽셀이다. 그러면은 자식도 똑같이 24 픽셀의 글자 크기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거를 좀 더 간략하게 쓴다 그러면은 1.02m이라고 하는 자, 배수 단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배수 단위 또는 배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말 그대로 1배를 뜻하는 거죠. 0.1이면.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부모의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자, 자식 요소의 글자 크기를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은 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요소의 글자 크기가 24픽셀이고 자식이 100%라고 한다면 또는 2m이라고 한다면 자, 부모 요소하고 동일하게 한 배로 자, 부모 24픽셀의 1배 해서 똑같은 크기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글자에서 배수 단위 쓸 수가 있지만은 자, 이게 상당히 계산하기가 힘든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UL 태그 안에 li가 들어있고요. li 태그 안에 h4와 그리고 형제로 p 태그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UL 태그에게 글자 크기를 14픽셀로 만들어 놓고 li에게는요 120%로 글자 크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h4에게는 1.2 EM으로 만들고 그리고 p 태그는 1.0 EM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는 지금 14에서 1.2로 곱하고 1.2 곱한 거에서 또 곱하고 그렇게 우리가 글자 크기를 최종적으로 얼마큼 나오는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 계산을 해본 수밖에는 없거든요. 자, 우리는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봐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자, 글자 크기는 우리가 사실 각각 요소한테 정해주기보다는 부모 위에 쭉 올라가서 바디 태그한테 많이 정해놓고 써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쭉 계산식을 타가지고 내려와야지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배수값이 있어요. 자, 똑같이 1.0 EM이라고 쓰기도 했지만요. 앞에 R자가 들어가서 1.0 REM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자, EM, REM. 자, 형태는 비슷한데요. EM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즉, 부모를 기준으로 해서 배수 단위 값을 만든다라고 하면요. 아래 쓰고 있는 RM은요,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조상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조상을 기준으로 해서 배수 단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즉, HTML 태그나 또는 그 상위 요소에게 글자 크기를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기준해가지고 글자를 크기를 정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조상 요소인 HTML 적용된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자, 글자의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설명은 똑같겠죠? 얘네들은 부모 요소가 아니고 다만 조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 대신에 여기서 이제 조상이라고 바꿔주시면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바일 환경에서 글자 크기를 지정을 할 때 RM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때, 휴대폰이 없네. 자, 이제 책을 휴대폰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렇게 세로로 놓고도 많이도 쓰지만은 또는 어느 상황에서는 이 인터넷을 가로로 놓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율하고 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글자 크기가 더 작게 보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또 다른 단위를 하나 써가지고 화면이 가로에서 세로에 또는 세로에서 가로로 바뀔 때 값을 다른 걸 우리가 또 지정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0.5 VW라고 하는 단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너비에 대한 비율 값을 만들겠다 하는 거거든요. 자, 아래에다 한번 써볼게요. 자, 설명으로는요. 자, VW에서 V는요, 뷰포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들어온 W는 width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뷰포트 width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뷰포트 width는 우리가 화면에서 볼 때 뭘 보고 뷰포트 width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자, 제가 얘를 요만큼 줄여놓았거든요. 얘를 줄여놓고 봤을 때,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이 영역 요만큼을 보고 얘를 뷰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스크롤 바를 빼고.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뷰포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썼던 뷰포트 위드는요, 뷰포트의 너비 값에 따른 비율 단위를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0.5 VW 그렇게 값을 써 놓았잖아요. 그럼 이 화면 너비 값에 대해서 0.5%만큼만 값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만약에, 자, CVW라는 값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이 화면의 크기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자, 400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글자 크기는 뷰포트 위드 400픽셀의 10%인 40픽셀로 값을 적용을 하게끔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뷰포트 위드의 약자로, 자, 브라우저 화면 너비에 대한 비율로 값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너비를 기준으로, 자, 값을, 글자 크기를 지정하게 될 거예요. 단 이때 지정할 때는 비율 값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한번 CSS에다 한번 적용해 놓고 한번 보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14픽셀이라고 해서 값을 넣었지만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자, 10VW라고 해서 넣으면요. 자, 브라우저 화면 너비에 대해서 10%만큼 크기를 글자 크기로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상태로 세로 고치면서 보면 글자가 이렇게 커지는데, 자, 화면은 너비를 키우면 키울수록 글자도 같이 커져요. 보이시죠? 자, 화면 너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들어있는 글자도 커집니다. 화면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글자 크기도 줄어들겠죠? 자, 너비의 비율만큼, 그러니까 즉, 요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너비의 10%, 이걸 10등분 한 거 크기만큼 여기에다가 글씨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VW를 하는 값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0.5VH라고 하는 값도 쓰거든요. 자, 얘는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 비율 값을 적용을 하게 되겠죠. 설명은 똑같아요. 너비 대신 하이트라고 높이라고 하는 뜻만 여기다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제일 끝에 있는 H4는요. 자, 키워드 값이 들어있긴 한데 다른 걸로 설명을 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예뻐 보이는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글자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 얼마큼만 정할 건가, 그거를 글자 크기를 초반에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턱대고 크게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만들 수도 없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자, 사이트의 글자 크기는 어떻게 정하는지 여기다가 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자, 뭔가 이제 잡지에 있는 거를 모니터 상에다가 좀 더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전에는 정보라고 하는 것들을 컴퓨터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책이나 또는 유인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를 했었잖아요. 신문 그런 것처럼. 그쵸? 자, 근데 이제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인터넷 환경도 발달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문이나 잡지로 전달하던 정보를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달 매체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도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신문, 잡지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와가지고 걔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글자 크기 정하는 거라든가 디자인을 잡는 레이아웃 잡는 방식이 신문이나 잡지 만들던 그 방식이 그대로 사실은 넘어오긴 했어요. 자, 그래서 사이트의 글자 크기 정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사이트 역시 자, 신문이나 잡지에서 자, 신문이나 잡지를 제작하는 방식에서 자, 그대로 도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자, 글자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구역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자 크기 정하는 것도 다 위에서 쭉 보고 그러시면 무엇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이 되는 거가 무조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의 글자 크기를 정하는 것도 무언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글자 크기가 쭉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글자를 크기를 정하냐면요. 자, 신문이든 잡지든 웹사이트든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본문에 들어있어, 본문에.
자, 신문, 잡지, 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웹사이트,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정보는 자, 본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본문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목 글자 크기를 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워드라든가 한글이라고 하는 문서 써보셨죠? 자, 그쪽에 이제 쓰실 때 글자 기본적으로 글자 크기를 얼만큼 지정을 하냐면은 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요. 맞죠? 그래서 뭔가 내용이 내가 들어갈 게 별로 없고 뭔가 좀 채워 넣고 싶다 그러면 글자를 12포인트까지는 키워요. 그래서 얘네들 잡지에서 본문의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모니터에서 사용할 땐 사실 포인트 단위는 잘 안 쓰거든요. 그쵸? 자, 포인트는 프린터에서 인쇄 망점 하나의 기준을 1포인트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픽셀 단위하고 포인트는 사실 단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10포인트를 픽셀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약 1.2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2픽셀 정도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12픽셀이. 그래서 10포인트는요, 약 12픽셀 정도 될 것이고요. 12픽셀의 문자는요, 자, 모니터에서 볼 때는 너무 작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글자 크기에서 배율 값을 정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제목이라든가 그런 문자 크기를 정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쓰고 아래 P에다가요, 하나 더 쓰겠습니다. 자, UL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li 태그를 곱하기 6 정도로 하겠습니다. 6. 자, 그래서 본문 문자 크기는요, 자, 기준 서체라고 하는 게 본문이 12픽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픽셀에 1.2배를 하게 될 거예요. 음. 12픽셀에 1.2배를 한 값을 우리가 사이트 본문 문자 크기로 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에 대한 단락 제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단락 제목은요, 본문 크기에 볼드를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픽셀에 1.2를 곱한 값에 굵은 문자가 표시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소제목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소제목. 소제목은 역시 12픽셀에 1.2에서 1.5배를 할 겁니다. 중제목은요. 12픽셀에 1.5에서 2배 정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대제목은요. 12픽셀에 2배에서 3배까지를 쓰도록 할까요? 자, 더 많이 쓰면 한 4배까지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근데 요렇게 정해진 거는 사실 모든 개발자가 이 크기를 정해갖고 쓰는 거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학교에서 잡지를 만들던 방식이 그대로 넘어온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씁시다 라고 해서 정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그 팀들마다 글자 크기를 정하는 타이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 크기를 정하는 거를 우리는 타이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본문 크기 1.2에 12픽셀에 1.2배로 하면은 글자 크기가 얼만큼이 나오냐면요. 자, 14.3인가요? 대략적으로 14.4픽셀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런데 소수점은 떼버리고 14픽셀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본문 문자의 크기다라고 정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목은요. 자, 12에 1.2에서 1.5가 되니까는 14픽셀에서부터 1.5는 18픽셀 정도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중제목은요. 18픽셀에서 2배니까는 24픽셀 정도가 될 거고요. 대제목은요. 자, 2배니까 24픽셀에서 4배니까 48 사이로 쓰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뭐 25, 26 요런 거 써도 괜찮나요? 자, 가급적이면은 배수로 적용되는 값을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2배, 2.5배, 3배, 3.5배, 4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진 값들을 우리가 이 값에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데가 있었는데, 자, 포토샵이든 일러스트레이터든 그런 거를 실행시켜 보시면요. 글자 크기를 정할 때 글자 크기 값 미리 설정된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이거. 제가 여기다가 포토샵인데요. 글자를 하나를
한번 써보고 안녕하세요라고 써놓고요. 이 글자 크기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누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값들 있죠. 10, 11, 12, 14, 16, 18, 24, 30, 36, 48, 60, 72. 여기 나오는 값이 아까처럼 우리가 비율적으로 적용해 놓은 값들이 환산된 값들이 이렇게 세팅돼 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거나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 값에 대해서 배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이제 14, 16, 18 저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자, 본문 또는 소제목, 중제목, 단락제목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세요라고 해서 미리 설정이 된 것들이에요. 근데 꼭 이렇게 쓰라는 거는 아니고 이건 그냥 가이드죠. 가이드.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놓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지금 8분이니까요. 15분까지 쉬겠습니다.